안녕하십니까. 의정 돋보기 임평순입니다. 요즘 이 도시가 정말 핫합니다. 경기 일자리 재단 유치로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이 된 도시, 바로 대한민국 문화특별시입니다. 경기도 부천시를 찾아왔는데요. 부천시를 지역으로 둔 두 분의 경기도 의원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류재구 의원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진웅 의원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네, 덥습니다. 그런데 덥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류재구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재구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무더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날씨가 더운 날도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더위를 해결하는 대책들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원 서진웅입니다. 요즘 폭염으로 많이 고생들 하시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제 입추도 지났고 해서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쯤 후반부터는 선선한 바람도 불어온다고 합니다. 도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아니, 그 날씨가 이렇게 진짜 덥잖아요, 올 여름에. 어떻게 나셨어요? 두 분 고생 안 하셨습니까? 더웠죠? 아니, 이렇게 더운데 두 분이 이렇게 따뜻한 차를 드시면서 저 혼자만 시원하게 혹시 몸이 좀 탈락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열치열이라고요. 이영철이요? 예. 나만의 더위 비법, 더위 나는 비법 어떤 게 있을까요, 류 의원님? 혹시 어려서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펌프물에 네네. 등을 대고 네. 펌프로 품어대면 시원해진 그런 느낌 기억하십니까? 저는 수도꼭지에 물을 탁 틀고 더울 때마다 그냥 샤워를 한번 해대면 그래도 무더위가 좀 싹 가실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집에서 마당에 그 우물 펌프 있잖아요. 그렇죠. 마중물을 붓고 이렇게 예. 등목 쫙 하면 시원해졌던 그런 우물물이 그때 왜 이렇게 차가운지 요즘 그런 청량 감성 없어진 것 같아요. 서현님은 어떻게 나고 계세요? 저는 가끔 산책을 많이 하고요. 그것도 이제 낮에 더위가 너무 심하니까 돌아다니지 못하고 네. 제가 낮에는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더위 나는 데는 그 공부하면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최고죠. 에어컨 채우는 거 취하는 거 생각되는데요. 먼저 두 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대 9대 나란히 재선에 성공하셨어요. 두 분이신데요. 지역에서 정말 오랫동안 함께 의정활동해 오시면서 정당도 같으시고 그러면 두 분이 굉장히 애틋한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분 이렇게 사석에서도 많이 친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안 친하신가요? 제가 우리 그 유재구 의원님을 상당히 존경하고요. 왜냐하면 예. 대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존경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또 항상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하세요. 네네. 늘 저기 인상도 제가 참 좋으세요. 네, 인상 배우고 있습니다. 인상 너무 좋으세요.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우리 서진웅은 생각이 많이 깨어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미래지 않게 사고를 갖고 또 정책들을 개발하고 또 적극적 활동을 통해서 네. 우리 그 도에 좋은 비전들을 제시하는 그런 훌륭한 의원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는 그런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또 늘 시간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또 각자 일정들이 다 바쁘니까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만날 때마다 귀감이 되는 의원이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비전을 품는 그런 의원입니다. 아유, 가차네요. 단점은 없습니까? 제가 단점 못 봐서 말씀 못 드려요. 알겠습니다. 단점은 패스. 자, 본격적으로 의정활동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류재구 의원님 축하할 일이 있네요. 상 받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부천시로부터 지역 경제발전 공로를 인정받아서 표창장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축하해보죠.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은 저희 그 부천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규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저희가 지금 본방로 계안동 그쪽 쪽에는 아주 도로가 협소해서 오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아주 매우 출퇴근하는데 불편하는 게 도로를 보통이 다 아닙니다. 뜯었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예산 확보하고 우리 교통수통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부천시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금융산업에 대한 발전 방안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과정 속에서 모자란 예산 확보 등 이런 것들이 추진됐다라고 하는 면에서 시장께서 예산을 주신 건데 그건 뭐 우리 의원들이 해야 당연한 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상이라기보다 더 잘하라고 하는 격려라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의원님들께 상 드리는 거는 더 열심히 예산 따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서진호 의원님께서는 또 얼마 전에 우리 네. 정기열 그 의장님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함께 이렇게 네. 방문했다고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의장님 방은 좋은가요? 많이 좋은가요? 근데 철학이 있더라고요. 네, 네. 분위기로 느끼는. 분위기로 방에서부터 벌써 네. 정치 철학이 느껴진다고 네.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우리 정길 의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오셨는지요?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에 대해서 좀 건의를 좀 드렸고, 네네. 의장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시고, 지방이 살아야 된다는 어떤 지방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말씀 네. 듣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또 정세균 의장님께서는 워낙에 또 이렇게 제가 볼 땐 잘 모르겠지만은 참 성격이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으신 지방과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관계가 될 것 네네네.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9대 의회,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류지혁 의원님, 전반기 의회에 참 이렇게 또 바쁘게 지나갔잖아요. 눈 딱 감으니까 또 전반기가 후딱 이렇게 갑니다.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는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어차피 전반기 때 맡고 있는 게 복지 분야였습니다. 네네. 복지 분야에 가장 사실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소외계층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외계층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불어 사는 환경, 이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한다는 것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 왔었는데요. 그중에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동거리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먹거리에서 또 소외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가장 중점적으로 한 것은 사실 그분들이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 환경, 이동할 때 편리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네네. 그분들이 지금 이제 편안하게 경기도 어디 가거나 네. 마음 놓고 차를 주차하고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든 게 네.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진 의원님께서는 이제 9대 의회 네네. 전반기 보내시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좀 보람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8대2에서 9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네. 교육위원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네. 또 반도의 조그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커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이고, 그 인적 자원을 훌륭하게 만들어내고 키워낼 수 있는 게 교육에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 저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들이 꿈과 끼를 가지고 진로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 교육 재구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혁신교육의 열풍이 불었었고, 또 교육혁신지구라는 것으로 정책이 입안돼서 지역 자체에서 혁신을 시키는 어떤, 지금은 이제 마을 공동체, 온 마을의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학교뿐만이 아니고 온 네. 마을이 같이 해야 된다 해서 마을 공동체 교육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혁신교육의 변형적인 모습이지만, 저는 이제 교육위원으로서 그러한 아이들의 교육 환경, 교육 여건 이런 개선에 앞장서서 주창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전반기에 제가 예결위 활동을 또 이제 하면서 우리 그 도민들이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 헬조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전반기에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민의 가치, 도민의 이 민생의 정책에 반영시켜서 어떻게 도민들한테 불편을 해소시키고, 도민들이 이 일자리 난 속에서 우리 도가 도민들에 대한 정책, 민생 정책을 펼침으로 해서 도민들이 행정을 믿고 또 도민들이 새로운 어떤 설계를, 삶의 설계를 해갈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가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우리 그 유재구 의원님께서 아까 로봇
금형 말씀을 하셨는데 특화된 산업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뒀던 것 같고 특히 메르스로 인해서 고통받던 사람들 그 환경을 극복하고 메르스를 빨리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메르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위기를 느꼈던 분들한테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자생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일 많이 하시죠? 네. 후반기에는 두 분 다 상임위가 바뀌셨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어울리십니다. 아버지 마음으로서 최근에 이제 상임위 현안이나 후반기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여성가족협력기원회라고 하는 것이 네. 첫 번째는 여성들이 사회 참여 내지는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행복한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업 문화, 그리고 특히 평생교육을 통해서 이런 이제 사회 분위기나 환경들이 바뀌어가는 그런 이제 역할들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뒤에 나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은 인공지능의 발달을 통해서 과학이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사실 먹거리가 현존하고 있는 사업도 70%가 머지않아 다 없어진다 이렇게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먹거리 여기에 맞는 교육 환경 특히 평생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자분들 여성도 격차 없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만들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에 맞는 여러 가지 환경들 미래 산업에 대비하는 이런 정책들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미래가 있는 사회 이런 걸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반기 예정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미래의 또 먹거리. 알겠습니다. 포부가 이제 멋지시니까 잘 들으리라 생각되고요. 우리 손준영 의원님께서는 이제 경제과 기술위원회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셨습니다. 어떤 현안들 그리고 앞으로 활동 계획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죠. 그거 어떻게 세우느냐. 근데 미래 비전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실 속에서 삶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현안인데 그게 이제 경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기계 산업도 전자 산업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의 나라가 이미 우리나라가 그쪽에 매몰되고 함몰돼 가고 있거든요. 중국의 어떤 경쟁력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기계 산업이라든가 전자 산업은 중국을 극복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 정책은 뭐 중앙 국가에서 그대로 끌고 가겠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강소기업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강소기업화. 예. 그리고 전략적인 특화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 한마디로 뭐 콘텐츠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서비스 산업 또 문화 콘텐츠 산업 이 부분을 우리가 강점이 상당히 크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는 그런 산업의 한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활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중심으로 갖고 갈 것인가, 또 이런 문화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중심으로 갖고 갈 것인가, 이것이 아마 우리의 중요한 먹거리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경제위에서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강소기업화, 특화기업화하는 전략과 정책에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서비스 산업과 문화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세계 중심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선도기업으로 선도적인 산업을 우리가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정책과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거기에는 법률적이고 또 제도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모든 분야를 저희가 통틀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희망을 줘야 되는데 네네. 그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안 된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정의 화두로 뭐 청년 수당 문제까지도 좀 거론되고 있는 네네. 형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 그 유재규 의원님하고 저 이렇게 경기도 의회에서 네네. 각자 그 속한 상임위에서 하는 일도 있고 또 우리가 가치와 비전을 같이 도민들한테 보여주면서 희망을 주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많이 네.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하반기 있습니다. 때 또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또 문화 콘텐츠 하면 또 부천이잖아요. 빼놓을 수 없잖아요. 부천이 또 앞장서서 미래 먹거리를 또 만들어 가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지역 현안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부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 두 분이 워낙 박사시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굵직굵직한 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 의원님. 네. 먼저 저희 원도심권에는 가장 주거 환경 중에 주차 문제가 주차 문제요? 가장 문제입니다. 도로 사정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원도심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단 원도심권의 사기적 환경적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기본이고요. 부천시 전체로 보면 계속 우리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떻게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부천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기업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저희 우리 시민이 100% 자족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여기서 70% 정도라도 자족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 미래에 지금 준비할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이나 우리 지금 산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꿈꾸고 있는 산업단지의 빠른 조성 네네. 이런 문제가 마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조성, 미래 먹거리. 알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동의하고요. 네. 예, 우리 지금 언더십 문제 해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그 균형과 상생의 우리는 시민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네. 중요한 거고요. 또 지금 대장동이라든가 우리 저쪽에 이제 대규모 부천에 이제 그 노른자의 땅이 있는데 거기에 부천 시민뿐만이 아니라 이 서부권이 살 수 있는 그런 산단 조성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숙제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합니다만은 일단 문화도시를 그렇죠. 좀 지향하고 있고 네네. 또 부천이 이제 교육도시라고 저는 또 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부권의 아이들의 학교에 대한 어떤 부천이 아트밸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도시다. 교육을 위한 도시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를 부천이 이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그 콘텐츠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산업화, 건강한 산업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것이 지역의 고부가치도 살리면서 그렇죠.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이러한 부분, 그거와 아까 산단, 또 이런 강소기업화 콘텐츠와 네. 또 하나는 교육도시로서 아이들이 부천이라는 환경의 테두리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성장하면서 네네네. 어떻게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책임 있는 일꾼으로 커나갈 수 있게끔 또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가 네, 네. 우리 부천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예. 부천이 상당히 일자리 측면에서는 좀 빈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천이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가장 경기도에서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예. 그 얘기는 그렇게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그 직업 변경, 그러니까 사업 변경, 그 휴폐업 또 이런 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속해 있는 일자리들이 상당히 불안한 일자리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이러한 부분 골목상권을 살려낼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을 우리가
펼치느냐 이게 네,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러한 부분에 경기도의 중기센터라든가 네. 뭐 이러한 그 공공기관 네. 또 이러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경기신보 이러한 부분의 기관들을 통해서 네네. 부천의 자영업이 경기도에서 자영업이 가장 많은 이 부천의 이 자영업자들 지역 경제를 어떻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생태계를 조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부천의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다. 정말 두 분 다 되게 큰 그림을 이렇게 부천의 미래의 청사진을 한번 그려주시면서 비전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렇잖아도 일자리 재단이 이제 부천으로 들어오죠, 의원님. 들어왔습니까? 이미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 사무실은 들어와 있고요. 아, 그래서 9월 초에 9월 1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데 네. 출범식이 아마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본부가 이렇게 들어서면 또 부천 지역에서 이렇게 또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께 약속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서진웅 의원은 도민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라고 카메라 보시고 이게 선서가 아닌 약속 아닌 약속 굳건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 무더위 고생 많으신데요. 후반기 의정 활동 다투지 않고 오직 민생을 챙기는 것 그리고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옆에 항상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도민의 희망밥상을 차리는 밥 짓는 남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주거복지, 교통, 환경, 또 일자리, 그리고 문화, 교육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행복한 밥상을 지어 올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으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의원의 사명, 맡겨주신 사명, 그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따뜻한 밥을 짓는 남자. 멋진데요? 뭐,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뭐 시의원도 사소녀? 와. 도의원 두 분 또 재선하셨다 보니까 노련함이 묻어나고 핫함이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부천은 핫한 옷이라고 했는데 핫은 좀 뜨겁잖아요. 뜨거운 밥을 노련하게 잘 짓는 두 분이 되시기를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짠을 끊을까요? 짠. Expected before, I'm not that sure. I wanted to be there, but now I feel so sore.